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영비입니다. 네, 최 변호사는 좋아하는 스타 있어요? 저는 배우 김무열님을 오, 그렇군요. 네. 나는 좋아하는 스타를 이야기하기에는 나이가 옛 스타들만 생각이 나네요. 최영비 변호사 최근에 스타들의 이혼 중에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저는 송송 커플이 좀 생각이 납니다. 아, 송송 커플이 많은 관심을 받긴 했었죠? 네네. 저는 근데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사를 읽으면서 이혼 조정 신청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이혼 조정 신청 있었죠?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이야기해 줘 볼까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하는 방법은 당사자들이 법원 밖에서 협의를 해서 협의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 가서 재판상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조정 이혼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법원이 중재해주는 가운데에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혼 조정 이야기 막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 세계 스타들의 이혼이기 때문입니다. 최 변호사는 세계 스타들의 이혼 사유 어떤 게 가장 많다고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불륜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긴 우리가 기사를 봐도 네네. 불륜 때문에 이혼하는 거가 가장 많은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최 변호사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알아요? 이 이 에어조단 맞아요. 네. 높은 연봉과 광고 그리고 벌인 사업까지 잘 되면서 거의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스포츠 스타 중 한 명인데요. 그 예전에 기사로 공개된 마이클 조던의 재산만 2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2조요? 2조. 200억 재벌 수준 아니에요. 2,000원 아니에요? 벌써 놀라면 안 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세운 역대급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비싼 이혼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건데요. 마이클 조던은 5년 연애 끝에 아내와 결혼을 하고 3명의 자녀를 두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한 여성이 자기가 조던과 내연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던이 결혼한 지 4개월 때부터 내연 관계였다. 조던의 아내가 2002년경에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결혼 생활 17년 만에 남남이 됐는데요. 받은 위자료가 얼마였을까요? 글쎄요. 우리나라로 계산하면은 2조였고 혼인 생활 17년인데 다 남편의 사업으로 사실 벌어들인 돈이잖아요. 재산 분할은 모르겠지만 위자료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최대 뭐 한 1억. 1억. 이 조던 같은 경우에는 조던이 아내에게 준 이혼 위자료가 무려 1억 6,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4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6년 당시 포브스가 발표한 역대 최고 이혼 합의금 지불한 유명인 1위에 오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 금액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죠? 그쵸, 없죠. 위자료가 최대가 제가 본 게 이제 1억이었기 때문에. 네, 위자료는 2,040억 원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위자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조던의 아내보다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를 받았을까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제 중동 재벌인데 중동 재벌하면 뭐가 근데 아무래도 오일머니 아니겠습니까? 오일머니. 네, 그렇죠. 이번에는 석유 재벌 해럴드 햄의 이혼 이야기입니다. 그 해럴드 햄은 1990년대 중반에 노스 다코타주에 바켓 유전을 개발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인데요. 이 억만장자가 2012년에 경영권까지 흔들릴 만큼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아, 그게 혹시 이혼 소송인가요? 그렇죠. 이혼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 분할을 해주니까 그 경영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때 첫 번째 부인도 아니고 두 번째 부인이자 임원이었던 아내가 사상 최대 규모의 위자료 청구를 한 건데요. 얼마 청구했을 것 같나요? 설마 한 1조? 조금 불렀습니다. 이 해럴드 햄의 아내가 제시한 위자료는 바로 재산의 절반, 88억 달러로 약 10조 7천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10조를 청구를 했다는. 아, 그쵸. 10조가 넘는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그 이유는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의심한 나머지 국가의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를 해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를 했고 그걸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해럴드가 소유했던 회사의 주식은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으로 판단해서 아내에게 1조 1,800억 원의 위자료만 인정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이제 취득한 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최영미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법원은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네. 결혼 기간이 좀 상당하다면 형성뿐만 아니라 유지에 기여를 한 부분을 인정을 해서 재산 분할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요 사건 같은 경우 도청이나 감시 카메라로 수집한 증거 자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위법 수집 증거의 경우에 형사소송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지만 민사소송, 특히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형사처벌은 네. 받는 거고요. 그죠? 네. 어쨌거나 그 1조가 넘는 위자료도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제 해럴드가 가진 재산에 비하면 그렇게 많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고 그래서 아내가 항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를 기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미 부부관계가 오랫동안 파탄됐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역시 아름다운 이혼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름다운 이혼은 참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세계 스타들의 이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이혼 제도들을 살펴봤는데요. 유명한 스타들이라고 해서 막 다르거나 이런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규모가 다르네. 규모가 달라서 그렇네. 사실 이혼 할 만하다라는 생각도 아, 듭니다. 네, 할만하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